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겪었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다. 당시 나는 지방의 작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 기숙사는 매우 낡았고 특히 9권이라고 불리는 건물은 오래된 역사적 유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고풍스러웠다. 어느 날 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다. 새벽 2시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고요했다.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걸어가는데 복도에 불이 하나씩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자주 있던 일이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엄습했다. 이상하게도 오른쪽 복도 끝에서 푸른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갔다. 그 방 번호는 404호.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은 보통 형광등의 불빛과는 다르게 매우 음침한 푸른 빛이었다. 문을 두드려 볼까 하다가 왠지 모를 두려움의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은 소리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순간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간절하게 들렸고 마치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 같았다. 용기를 내어 문 손잡이를 잡았고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은 비정상적으로 추웠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계속해서 뜨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주 오래된 글씨체로 나를 찾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404호에서 나가면 살 수 있어 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기운이 한층 더 차가워졌고 작고 희미한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나를 향해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가 나공화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 후로도 그 방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은 점차 잊혀져 갔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나고 우연히 친구들과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기숙사와 관련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방에서는 오래전 한 여학생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이후로 그 방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그 방을 비워두기로 했고 그 방은 지금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로 남아있다. 가끔 그날 밤 그 방에서 나를 막아준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날 밤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더라면 과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잠 못 이루곤 하나.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은 종종 그 집을 둘러싼 후 소문을 내 방문했지만 누구도 그 집의 비밀을 깊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몇 년 전 그 집의 주인은 이사를 떠났고 이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만 전할 뿐이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쉬기 위해 작은 마을을 찾은 한 젊은 커플이 있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하던 중 버려진 한옥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옥 안을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마침내 해가 저물고 둘은 아무도 없는 한옥에 들어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낡고 찢어진 벽지, 먼지가 쌓인 가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아무도 없었음을 증명했다. 집을 천천히 둘러보던 중 여자친구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순간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남자친구의 팔을 붙잡고 그곳을 떠나자고 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욱 깊숙한 곳까지 가보자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부엌을 지나 그들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있는 방에 다다랐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이상하게도 슬픔을 담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서랍장이 있었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남자친구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펴자마자 섬뜩한 글씨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그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 남자친구는 이내 그것이 미쳐버린 집주인이 남긴 것임을 깨달았다. 일기장은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지막 몇 페이지는 그저 살려줘 라는 단어만 반복되고 있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들이 열리더니 문이 쾅 닫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왔다. 밤이 이슥해지도록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날 밤 여자친구는 꿈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녀의 곁에 다가와 목소리 없는 외침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마을을 떠나기로 한 두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여관 주인은 중얼거리며 말했다. 아, 그 지역구먼. 그곳엔 지금도 떠도는 영혼이 있다지. 매일 밤 떠나지 못하는 자의 한이 그 집을 맴돈단다.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그 한옥은 여전히 마을 끝자락에서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다양한 소재와 설정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심장을 조이게 만드는 긴장감과 오싹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도시 생활에 지친 유진은 오랜만에 시골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기대하며 인터넷을 통해 적당한 농촌 마을을 찾던 중 한적한 산간 마을에 한 옛날 저택을 발견했다. 그곳은 여러 해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가격이 매우 저렴했으며 유진은 잠시 머무르기 위해 그 저택을 예약했다. 여름의 뙤약볕이 농촌의 들판을 가득히 비추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달리다 보니 드디어 유진이 머물 저택에 도착했다. 낡은 저택은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말 한적하군. 유진은 생각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유진을 찾아왔다. 그들은 도시에서 새로 온 일을 반겼지만 그중 몇몇은 걱정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마을의 할머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여행에 지쳤던 유진은 그날 밤 일찍 잠이 들었다. 한밤중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지나갔다. 창문이 열려있던 것도 아닌데 기이한 일이었다. 순간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창가 쪽에서 한 여인이 앉아 훌쩍이는 모습이 보였다. 유진은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켰다. 불이 켜지자 여인은 사라지고 흔들리는 커튼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꿈이었을 거야.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이 들려고 했으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마을의 노인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노인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그 집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여러 해 전에 그 집에 살던 여인이 사랑을 잃고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택에서는 종종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들 해요.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냥 되돌아가기는 아쉬웠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저택 뒤편에 오래된 정원을 거닐다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지난밤에 봤던 그 여인의 얼굴이 우물의 물속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모습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땅에 넘어지면서 손에 잡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유진은 일기장을 들고 저택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과거 저택에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 청년을 사랑했으나 신분의 차이로 인해 둘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청년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수년을 그를 기다리다 지친 그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녀의 원호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밤이 되자 유진은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떠올리며 그녀의 영혼을 위로해주기로 결심했다. 창가에서 다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사랑한 사람도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여인의 모습은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슬픈 표정은 점차 평온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이내 창가에서 사라졌다. 그 후로 저택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유진은 무사히 남은 일정을 보내고 도시로 돌아왔다. 유진은 그 경험을 통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가끔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여인과의 짧은 만남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기도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고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이지만 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서 과거와 현재가 접점을 이루며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